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지난주에 또 연준 회의가 있었고 좀 나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한번 간략히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지난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네네, 특히 FOMC의 점도표에 네, 주목을 했는데, 네네, 크게 정리를 하자면 그 점도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보통 FOMC가 언제까지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네네, 우리가 FOMC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그 음, 파악해낼 때는 네네, 보통 중간값이라는 그 지표를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떤 사람은 금리를 높게 예상하고 어떤 사람은 낮게 예상하고 어떤 사람은 뭐 중간쯤 예상하고 음, 그런데 중간값이라는 거는 그 이제 금리 예상의 분포가 아래 위로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네네, 18명이면은 9번째에 해당하는 사람, 네네, 그다음에 17명이면은 뭐그 역시 9번째겠죠.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한 사람의 금리 레벨이 음, 몇이냐 이걸 가지고 컨센서스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그 컨센서스가 작년 12월 FOMC 때 제시했던 것과 동일하게 네네, 2023년 말까지는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뭐 네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23년쯤에는 금리를 한 번 이상이라도 올려놔야 된다. 뭐 이렇게 네네, 예상한 사람들의 수가 예, 좀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 연준 전에 안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FOMC 위원들 중에서 네네, 중간값 자체는 제로 금리가 2023년 말까지 유지되는 거로 네네, 돼 동일했지만, 있었지만은 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네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논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네. 실제로 금리를 더 이제 올려야 된다는 사람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분포가 위로 이제 그 분산이 좀 더 돼 있고 네네. 평균 값으로 치면은 음, 금리는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로 음,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연준의 제로 금리 컨센서스가 유지됐다. 뭐 이렇게 네네. 판단할 수 있고 또 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 컨센서스는 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음, 있겠습니다. 음. 지금 사실 그 목요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이제 새벽 4시에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 회의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제 그런 뭐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날에는 시장이 어떻게 파월이 얘기한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좀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 그렇습니다. 당일에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바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일도 좀 해당되고 어쨌든 그 뒤로 다시 움직임은 이제 연준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파월의 의도대로 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금리가 또 상승하고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FOMC 이후에 네네, 보면은 그 당일에 시장 네네, 반응이 있고 네네, 그 다음날 뭐 반응이 또 있는데 네네, 보통 일정하게 그 반응이 유지되는 경우도 제법 있지만은 네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당일 반응과 그 다음날의 반응은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네, 자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음, FOMC 당일날에는 파월 의장이 뭐 나름 어, 어쨌든 굉장히 압도적인 뭐 예, 그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그 예, 자신감에 넘쳐서 네네, 예상했던 질문들을 음, 굉장히 잘 소화해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지난번 연설하고는 다르게 뭔가 좀 자신감 있고 더 이렇게 대답들을 잘 바로 굉장히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보면 FOMC 위원들의 그 어, 컨센서스를 파악했다 네네네.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만큼 또 FOMC 위원들을 잘 설득해냈다. 네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네. 자신감 있게 제로 금리는 장기간 유지된다. 네네.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우리가 용인하겠지만은 예, 그 예.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일 뿐이지 네네.
물가 상승률은 다시 낮아질 안정된다. 거다. 네, 예,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잘 설명을 해서 음, 시장이 그날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히 설득력 강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네, 그게 하루를 이제 넘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음, 시장이 보기에는 연준이 지금 음,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네, 연준의 그런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음, 지나친 자신감, 음, 좀 어떻게 보면 안이함 네, 이게 오히려 걱정스럽다. 불안하다.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태도 자체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음,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음, 인플레이션이 결국 다시 낮아지고 안정될 것이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안이하게 자신 네, 있게 네, 말할 수 있느냐. 예, 뭐 예,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음, 그렇다면 결국 인플레이션 음, 오버슈팅이 좀 더 이제 강해지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네,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수밖에 없을 음,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네, 받아들인 네, 네,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 그 이후에 네, 네, FOMC 첫날 D-Day가 있었고 네, D 플러스 1, D 플러스 2까지 이제 우리가 그 봤는데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틀간에 또 달라진 움직임이 또한 그렇게까지 아주 네, 네, 강력하게 네. 폭력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뭐 D 이렇게도 플러스 이제 볼 수 2에 예, 있겠습니다. 특히 네, 네. 그러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게 어쨌든 사실 연준이 경제 성장은 GDP 성장을 6.4%를 예상한다. 파월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굉장히 강할 건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뭐 이제 아주 이렇게 일시적일 거다. 어떻게 보면 편집장님이 보시는 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함축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좀 이제 저같이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 불안해하고 이제 그러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양방향의 이제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어쨌든 시장의 심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라고 해야 될지 이게 뭐 앞으로 다가오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런 심리나 이런 움직임만으로 어, 좀 연준이 어쨌든 개입을 하려면 어떤 정확한 사실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떤 쇼크나 충격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심리만으로 그런 어떤 이 시장에 좀 그 충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이제 계속되는 뭐 국채 금리의 상승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어떤 걸 좀 트리거를 시켜서 뭘 주의를 해야 될까요? 지금의 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뭐 매 맞아서 장사가 없다고 네네. 금리가 계속 빠르게 올라간다면은 음, 주식시장이 뭐 견뎌내기는 어렵겠죠. 네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것인가 네네. 하는 것은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말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연준도 사실 알 수가 없고 네네. 어느 정도 속도가 정말 문제가 되는 속도인지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굉장히 잘 이렇게 네, 맞습니다. 버텨왔고 그 예.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네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좋은 것 아니냐. 경제 경제가 성장. 뭐 빠르게 네네. 성장하고 빠르게 네네네. 회복되고 수요가 네네. 늘어나고 그럼 네. 기업들이 돈도 더 많이 벌 테니까 네네네. 금리가 오르는 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는 이론적으로 나쁘긴 하지만은 네네. 그만큼 기업 실적이 또 음,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제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해서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나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그 네. 약하지만은 경기 아무래도 민감주들이 상당히 네네. 좋아지고 있고 네네. 나스닥도 어느 정도 또 음, 기술주들도 어느 네네. 정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음, 그 안정을 되찾는 뭐 그런 흐름들을 금요일에 다시 보여주고 있단 조금 그런 말이죠. 모습이 나왔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제 음, 일단 시장에서 대략 이렇게 제시하는 네. 레벨들이 있습니다. 1점 뭐 10년물 수익률 1.75%, 네네. 그다음에 뭐 그다음 2.00% 이렇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대충 그었는 선일 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트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네네. 과거에 어떤 이제 중요한 뭐 레벨을 했다든가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어떤 네, 중요한 네, 의미가 있다든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레벨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레벨이 이제 뚫리면은 네, 예, 아무래도 팔아야 될 사람들이 늘어난다든가 네, 네, 뭐 그런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죠. 음, 그 지점들이 뚫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두 동시에 그 네, 네, 지점들을 레벨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게 뚫린다 하는 것은 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겠고 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레벨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좀 뚫리기 어려울 거야라고 그동안 이제 샀던 사람들이 예, 많은데 예, 예, 그게 이제 뚫리게 되면 이제 그 손절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네, 시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레벨들 음, 이 레벨들은 그게 이제 자기 실현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네, 앞으로 우리가 뭐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역시 음, 레벨이라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참 지금이 정말 진짜 재밌는 시장이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전례 없던 정말 어 그 사실 지금 한국의 대다수 이제 분들이 투자에 정말 더 관심이 엄청 많아지고 이제 그럴 때인데 또 그에 맞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실제로 지금 시기에 투자를 하려면 정말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지속이 가능한 형태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먼저 개입을 한다. 개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뭐 정말 급격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기 전에 자꾸 그런 우려 때문만 가지고 이제 우려만 가지고 이제 그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를 때는 연준도 어느 순간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게 저나 편집장님이나 그래도 그게 어떤 뭐 시장의 전반적인 회사채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전반적인 충격이 크게 와야지 개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충격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시장 금리 상승만 가지고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미 연준이 그 네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듯이 네네. 두 가지의 어떤 개입 조건을 네네네. 밝혀놨습니다. 물론 그 네네. 조건이라는 게 조금 그 뭐 음, 주관적이고 네네. 재량이 이제 개입될 수 있지만 첫째 음,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일 음, 경우 네네. 변동할 경우 네네. 두 번째는 금융 환경이 네네. 지속적으로 긴축돼서 음, 연준의 목표 달성 그러니까 그 네네. 인플레이션 회복과 완전 고용 이 목표 네. 달성을 음,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입할 수 네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네네. 밝혀놨죠. 뭐 그것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기준을 제시한 건 그쵸. 아니지만은 네. 누가 보더라도 뭐 여기에 이제 부합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고요.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 지난달 25일, 2월 네네. 25일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한번 전개된다면은 음, 연준의 개입 조건에 상당히 어, 음.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지난, 25일이 네네. 어떤 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네네. 국채 예를 들어서 5년물 수익률이 예, 예. 20bp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날부터 이제 준비물들 본격적으로 수익률조차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음, 5년, 7년 뭐 이런 중기물 수익률이 네네네. 뛰기 시작했는데 네네. 왜 중기물 수익률이 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음, 앞당겨지고 네네. 인상폭이 커질 것 같다. 네네. 아무리 봐도 네. 뭐 그런 이런 시장에 인식이 뭔가 심리가 반영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이 예, 예. 국채 시장에 반영되면서 네네. 그것에 해당하는 음, 중기 수익률, 네네. 만기가 이제 5년 내지 7년쯤 되는 이 음, 수익률들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음, 그날 마침 7년물 620억 달러 입찰이 있었는데 네네. 신규 이제 발행이죠. 예, 입찰이 예. 있었는데 사가겠다는 수요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입찰 규모는 역대 네네. 7년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고 네네네. 응찰 수요는 역대 7년물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 이제 입찰 결과가 나오면서 수익률이 더 뛰어오르고 해서 20bp 이상 치솟아 네네. 오르는 이런 그 폭등 장세가 펼쳐졌는데 음,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네. 이때 그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음, 플래시 크래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네. 왜냐하면 시장 조성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입찰 때 거의 뭐 유찰되다시피 한 물량을 엄청나게 떠안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입찰 이후로
국채 시장에서 매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뭐 그런 네네네.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그야말로 상당히 무질서한 시장 네네. 환경이었다. 뭐 이렇게 네네. 평가할 만한 현상이었죠. 그게 재현된다면은 연준이 또 개입의 시동을 걸 수도 있는데 음, 때마침 이번 주에 네네. 목요일에 다시 한번 예. 7년물 아, 620억 달러 입찰이 네네네.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가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 일정 중에서 특히 목요일 날 일정을 주목할 만하고 하루 전에 5년물 610억 달러 입찰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네. 역시 중기물이고 음, 미국 조기 금리 인상 테마에 음,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중기물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네네네. 지금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음,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예정된 음, 5년물과 7년물 대규모 입찰 이게 네네. 제대로 소화되는지 음, 지난달과 같은 그런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하는지 그럼 음, 연준이 어떻게 개입할 만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네네.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음, 사실 이게 지금 미국은 앞으로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뭐 엄청난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부양책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편집장님 말씀하시는 건 애초에 그 국채에 대한 수요가 평소보다 너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이미 지난달 2월 25일에 발생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굳이 이제 시장의 어떤 뭐 자산 시장,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어쨌든 그쪽에 대한 어떤 급격한 충격 없이도 연준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네.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질서하다. 예예예. 엔드 오어 금융 예예예. 환경이 급격하게 긴축된다. 금융 네네. 환경이 긴축된다, 지속적으로 긴축된다라는 거는 뭐 네네. 여기도 이제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예. 그날 뭐 하루뿐만 아니라 그런 예예. 상태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고 금융 예예예. 환경이 긴축된다라는 거는 국채 수익률이 많이 뛴다. 그다음 네네.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네네.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진다. 네네네. 이러한 것들의 이제 조합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아니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음, 일시적으로라도 굉장히 시장 움직임이 네네. 무질서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지난달 2월 있겠죠. 25일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25일처럼 그렇게 되면 예. 개입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네. 그런 게 이제 계속 어, 유지가 된다든지 뭔가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또 이제 그런 반복된다든지. 일이 네. 생기면은 뭐 네네. 개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음, 연준의 속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네네. 그 개입 조건에 상당히 음, 근접하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알기로 그 이번 연도 7월 정도인가 6월인가 아무튼 장기물들 그 저기 만기가 돌아오는 게 꽤 많지 않나요? 이번 연도부터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뭐 특별히 예, 뭐 이제 예,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 만기 도래 물량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려하는 시각은 없고요. 네. 연준이 어떻게 이제 그 다스릴 수 있는 수단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쵸. 뭐, 장기 수익률 어쨌든 그러면 개입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기 네네네. 수익률이 많이 오른다 싶으면 더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더 사면 장기물을. 이제 양적 완화를 그리고 더 늘리면. 그렇습니다. 네네. 양적 완화를 늘리지 않고도 음, 지금 단기물 공급은 대폭 줄어들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단기물을 지금처럼 계속 많이 살 필요는 없을 수 있고 그럼 네네. 그 돈으로 이제 장기물을 사는 것이죠. 네네. 그걸 그게 OT라고 뭐 하죠. 요즘 말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네네. 트위스트라고들 하는데 네네. 그런 수단들은 뭐 연준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 국채 수익률이 뭐 대폭 뛰어 올라서 뭐 네네. 연준이 손을 쓸 수 없는 뭐 그런 상황 뭐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뭐 없습니다. 네네. 음. 제가 그리고 또 지난주에 되게 주목했던 게 그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라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이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로 51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거의 이 정도 수치로 나온 게 거의 한 뭐 80년대, 70년대 이제 중후반 그리고 80년대 초 뭐 이쯤 이후에는 이제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실까요? 앞서 이제 제가 네, 그 금융 환경의 네, 네, 긴축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을 네네네. 이제 전해드렸는데 연준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고. 네네.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시장에 전달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지속적이냐. 네네. 연준이 보기에는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인플레이션 그 위험한 인플레이션, 반갑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예, 것은 예,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네네네. 자주 말하는데 얘기했었죠, 저희가. 예. 네네. 전년 동기비 물가 상승률을 그냥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네네. 물가 상승률이 음, 지속적으로 네네. 광범위하게 음, 높은 상태를 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반갑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음, 물가 상승률이 네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음, 그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네네네. 뭐 2 내지 3%, 3 내지 5% 물가 상승률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이거는 네네네. 이제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인데 음, 파월 의장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음,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확 뛸 수는 있지만은 네네. 그 뒤에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왜 음,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음,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1.9조 달러짜리 재정 부양책이라는 것이 네네. 어, 일종의 그 경제 활동 재개, 이제 네네. 팬데믹이 잦아들고 백신이 이제 효과를 내서 네네. 부양이 없이도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돈을 쓸 뭐 이런 네네. 이제 음, 그 타이밍이 돼가고 있는데 네네. 때마침 거기에 1.9조 달러 되는 어마어마한 부양을 보태버렸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구 그 보러 갔다가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네. 되게 좁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네. 문은 이렇게 딱 그 출구는 하나인데. 한정돼 있는데 예.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네.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네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 생산해낼 수 있는 음, 그 기간 동안 생산해낼 수 있는 음, 재화와 용역의 양은 제한돼 있는데 네네. 수요가 이렇게 확 늘어나면은 음, 물가가 아무래도 오른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오른 상태가 음, 계속될 것이냐? 네네. 계속되려면은 음, 공급 능력을 웃도는 수요가 네네. 계속돼야 되는데 음, 그럴 돈은 없다는 겁니다. 음, 연준이 그 음, 판단하기에는 제 네네. 생각에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음, 계속 공급을 수요가 음, 웃돌아야 되는데 네네. 재정 부양 효과, 그다음에 억눌려 있던 이제 이른바 그 어, 소비심리. 수요들, 예예. 예, 이런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확 올라오는 거지. 음,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쓸 만큼 이제 사람들 지갑이 어, 두툼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이제 주장이고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네네. 물가 상승률이 막 뛰다 보면은 네네.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그쵸. 그 높아져서 네네네. 여기저기서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린다는 것이죠. 네네.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뭔가 하면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네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더 음, 높은 가격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음, 그러면 그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유지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연결고리가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네네.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음, 지속적으로 임금과 판매 가격이 이렇게 그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는데 과연 지금 임금 인상이 계속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발생할 정도로 수 있을 것이냐. 예. 노동자들이 어떤 임금 결정력, 교섭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음, 그런데 어쨌든 지켜볼 일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 100% 누구도 장담할 수 그렇죠. 없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중앙은행이 네네. 그것을 그렇게 지난주처럼 네. 장담하면은 시장이 오히려 더 이렇게 기대 네네네.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중앙은행이 어떤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뭐 중간중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어떤 시점에 중앙은행이 지금 더 우려하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쉽게 이제 개입하겠다라고 해서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의 압력이나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아마 연준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음, 아마 이제 저나 이제 편집장님 생각처럼 어떤 시장에 급격한 충격이나 뭔가 그 말씀하신 그 연준이 두 가지 그 내밀었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실 굳이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한 달 전에 이제 2월 25일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자꾸 발생을 한다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제 생각 하면 될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고 그 만약에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지난달 25일 같은 이벤트는 네네. 연준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네네. 스무스한 시장 기능의 작동 네. 굉장히 이게 중요시하고 아니기 때문에 네네. 1200억 달러씩 매달 채권을 사들이는 네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네네. 시장 기능의 원활한 그렇죠. 작동인데 네네네. 이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연준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예예. 그런 이제 그 연준이 개입해야 될 정도로 어떤 쇼크가 네네. 발생한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이 음. 경우에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그 경우에 과연 따라서 팔 것인가 주식을 아니면은 그렇게 떨어진 것을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렇죠. 이거를 미리 네네. 판단하고 잘 음. 일종의 가상의 시뮬레이션 뭐 네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네.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이번 주에 그 아까 말씀하신 중기물들 이제 그런 입찰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혹시 또 이번 주에 좀 주의하면 좋을 뭐 그런 이벤트가 있을까요? 연준 의장, 파월 의장, 그다음에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 네네. 네. 뭐 기타 이제 다수의 FOMC 위원들이 네네. 시장하고 이제 소통에 나섭니다. 지난주 이제 네. FOMC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일종의 이제 복귀를 하면서 시장과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좀 미진했는 소통이 네네. 있다면은 서로 이견이 있고 오해가 있다면은 그 네네. 이제 간극을 좁혀야 되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국채 시장이 지금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굴러가고 있느냐 기능하고 있느냐 특히 지난주에 연준이 이른바 SLR이라고 해서 네네. 대형 은행들에 대한 네네네. 자기 자본 규제 일부 완화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기로 발표를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자기 자본 대비 자산을 네네. 일정 수준 이상 팽창 못 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네네네.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대거 사들였던 국채를 좀 팔아야 되거나 네네. 팔지는 않더라도 네. 앞으로 많이는 못 사게 되는 네네. 그런 이제 제약이 가해지게 됩니다. 대형 은행들의 얘긴데요. 이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도 대형 은행들의 몫이었는데 시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유동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네네. 금리 변동이 심해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연준이 그 대안으로 무엇을 또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뭐 그쵸.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구적인 어떤 수정을 할 수 있다. 이걸 SLR 완화시키는 걸 종료하는 대신 이제 그 애초에 그 규제 자체를 좀 느슨하게 풀어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관한 커뮤니케이션도 이번 주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마 SLR 규제 자체를 굉장히 다시 완화하는 뭐 네네.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번에 규제를 그러시네. 예, 복원시킨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 예, 예, 예. 미국 민주당 여당이죠. 여당 네네. 내에 진보 진영에서 음, 굉장히 강력한 규제 네네. 복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월이 이제 뭐 이렇게 수정할 굉장히 수 그 이 있다. 규제는 네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 규제 자체를 이렇게 그 느슨하게 수정하기보다는 그걸 음.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일시적인 다른 장치가 조치를 아니라 추가하는 다른 식으로. 보완 네네네. 장치를 여론 수렴해가면서 음. 설치를 할 것인데 정치권 정치적으로 눈치도 이제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어느 정도 SLR 규제는 유지하면서 이제 정치적 명분을 얻고 네네.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좀 더
그 대차 대조표 제약을 네네. 덜 받으면서 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장치들을 뭐 음, 그 고려를 할 텐데 음, 그 중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뭐 네네. 스탠딩 레포라고 네네. 대기성 여수신 음, 여신 제도죠. 네네. 대기성 레포가 하나 있고 음, 또 이제 연준 랜들 콰일스라고 이제 부의장이 있는데 예, 예, 예. 작년 가을에 굉장히 쇼킹할 만한 얘기도 했습니다. 음, 어, 기조적으로 국채 발행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연준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국채를 계속 매입하는 음, 뭐 그런 네네네. 게 필요한 세상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운을 네네네. 띄우기도 했습니다.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음,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아무튼 또 재밌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시장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시장 잘 이 시장에 유의할 점들을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